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해란의 그것이 알고 싶다 북한 편입니다. 엊그저께죠. 그 북한의 김정일의 장남이었던 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갑자기 그 시체로 발견이 됐는데요. 정말 한간에는 비운의 황태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김정은의 이복형이기도 한 이 김정남이 지금 그 해외에서 암살을 당한 데에 대해서 지금 국내 언론과 정치권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또 떠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또 그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그 외교관으로 활동하신 적이 계시는 김태산 선생님을 모시고, 탈북자들은 이 김정남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그 신문사 기자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탈북자들이 김정남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김정남이 그 암살 당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원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서 시원하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전화를 또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황당했었습니다. 오늘은 김태산 선생님을 모시고 탈북민들의 생각 어떤지, 또 말레이시아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의 배경이 뭔지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아이고. 소식 들으셨죠? 예. 어떠셨어요? 김정남 예, 그거요. 이자 원장님은 말씀하셨지만, 김정남의 죽음에 대한 건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할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적이든 누구든 어쨌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 즐거워할 건 없겠지만,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거는 이미 김정은이가 올라앉으면서 규정된 거나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손을 싹싹 빌면서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야 할 운명에 놓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특히나 그 사람이 장성택이하고 아주 가까웠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중국이 김정남이를 북한을 압박하는 한계의 카드로 좀 사용을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그 젊은 배짱으로서는 죽이지 않고는 살려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니까 우리들로서는 언젠가는 저 사람이 그렇게 되자는 걸 다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닥 놀라지도 않거니와, 그러나 그 잔인함에 대해서 우리 좀 놀라죠. 한마디 말해서. 그렇죠. 자기 이복 배달은 형이지만 어쨌든 형 아닙니까? 피줄 아닙니까? 그렇죠. 맏형님데다가 그걸 또 외국에 비행장에 가서 그것을 독살했다는 건 지금 21세기인데 정말 잔인하지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북한을 놓고 볼 때는, 다른 나라를 놓고 볼 때는 그게 왜 저러냐, 자기 형을 왜 죽이냐 하지만, 북한 같은 왕권 국가에서는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것은 이미 전에 다 제거해 버리는 건 응당한 처사였거든요. 그러다니까 북한에서는 응당할 걸 했다고 보겠지만은, 일반적인 사회로서는 그게 매우 불가능하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지금 그 언론사들이 패널들이 나와서 떠들어대는 거 보게 되면, 김정은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김정남을 암살했다, 내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이가 이제는 자기의 실권을 완전하게 장악을 했기 때문에 김정남을 암살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자유로운 사회니까 입 가진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니 억측들도 있고 좀 비슷한 것도 있고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박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제 의견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지만 이 김태산이라는 사람의 일개인의 생각이 그렇죠. 있는데, 우리 탈북자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다른 게 우리 북한에서 같이 살아온 탈북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연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철저히
김정은의 그 잔인함과도 연결이 돼 있고 또 자기 김정은이가 이제 김정남에 대해서는 자기 그 자리, 그 왕권의 위험성까지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왜 죽였을까요? 근데 제일 눈에 든 가시거든요. 해외로 다니면서 지난 기간에 이제 할 소리 못 할 소리들을 김정남이가 퉁퉁 했습니다. 뭐 어린 사람이 안단하니까 뭐 인권 문제도 잘 해결을 못한다. 아니면 그러면 3대 세습은 나는 반대한다. 뭐 이런 소리도 해서 이제 할 소리 못 할 소리 하면서 어떤 거 보면 한국의 분들을 만나서는 야, 그건 누구는 간첩인데 그걸 왜 그런 고위급에 올려놨나 뭐 이런 것도 국가 비밀도 이제 알려주고 하면서 그러다 나니까 김정남이로서는 저는 시끄럽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다가 서라니 중국이 김정남이를 끌어쥐고서라니 또 보호해주면서 그러다 나니까 김정은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데 너 중국 좀 그럴 얘기야? 너네 그러게 했으면 그러고 나는 내 힘을 발휘한다 하고 보란 뜻이 테러를 강행한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기 구원자의 위협을 느껴서가 아니라 눈에 든 가시며 또 시끄러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그렇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인 목적이 저는 있죠. 어제 여기서 방송에서 정치필름하고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시점이 묘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촛불 집회가 작년 11월 초부터 막 왕성해졌어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김정은이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무슨 무력 도발을 한 건도 안 했어요. 네, 그렇죠. 안 했죠. 네. 그랬는데 지지난주부터 이제 그 촛불이 약해지고 꺼져가고 태극기 집회가 왕성해진다. 이렇게 되니까 12일 날 급기야 미사일을 한 방 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지금 이 살해 사건이 나타났거든요. 13일 날.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이 남한의 촛불 이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전투적인 그 인사로서 이 김정남을 제물로 바쳐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겁니까? 뭐 시기적절하게 그렇게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렇게 말씀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자 이야기한 대로 중국에게도 너네 시끄럽게 놀아도 우리는 갈 길은 간다. 그러니까 중국에 주는 메시지. 주는 메시지 있고 그다음에 너네 내 주변 사람들 뭐 말하자면 김정일이는 교과지라고 쳤고 김정은이는 이제 뭐 왕권을 노리는 건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내 곁에서 위험스럽게 나오는 건 다 잡아 죽인다는 공포 정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하나 있고. 그러네요. 김원홍을 최근에 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곁가지들에게 보내는 사인일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북한은 뭐 일거양득 말하자면 일저일석을 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 하나로 새를 두세 개를 잡는 이런 걸 노리는데 이번에 뭐 미사일 쏜 것도 자기 생일날을 김정일의 생일날을 기해서 하나 발사하면서 남쪽 사람들한테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든든히 뒷받침한다 하는 그 말하자면 정복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촛불을 주도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것도 했고 거기에 또 맞물려서 이런 김정남이 암살 사건까지 탁 터지니까 힘이 더 정부들한테 실어지게 된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그 박지원 의원 또 뭐 우상호 그 더민주당인가 거기에 원내대표 다 국회의원들이죠. 또 추미애 뭐 대표 대표죠.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안 죽였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신문 기사들에서 이제 그걸 보고 참 국회에 대한민국 5천만 중에서 300명밖에 거르지 않은 큰 인물들인데 말을 참 생각 없이 한다. 그래요. 어쩌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점수는 그랑 차지시간인데 왜 저런 말을 함부로 할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박지원 씨가 이걸 김정남이 죽인 걸 북한에다 몰아주는 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북한이 죽였다고 몰아가는 건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거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을 김정남이 하고 원수진 게 누구고 김정남이를 죽여서 니득을 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건 김정은이 하나밖에 니득을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김정남이가 뭐 누구한테 빚을 많이 줬나요? 김정남이 말입니까? 그러게 뭐 다른 사람들 그래 빚을 줘도 그 사람이 죽으면
돈을 못 받잖아요. 돈을 못 받는데 네. 자기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면서 그걸 뒤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추미애나 뭐 이자 그 다른 한 분 또 이야기하는 네, 거는 우상호. 이걸 뭐 조사해야 되겠다. 뭐 아니 자기네가 뭐 물론 나는 여기에 한인들이 개입했으리라고도 생각은 합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말레이시아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네. 외교관으로 활동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옛날에. 북한의 그 대남 간첩들이 활동합니까? 이게 말레이시아가 저는 우연하게 이번 사건의 장소로 규정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어떤 북한이 거죠? 김정남이를 말레이시아로 끌어다 주겠는지는 끌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대사관이 있고 북한 대사관이 있고 말레이시아를 북한하고 아주 북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가. 네. 대사관에 이제 보위원들이 말하자면 안전참사 안전참사, 보위원을 안전참사라고 하는데, 예. 보위원이 나가 있는 대사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 말레이시아는 뭐 대사 밑에 이제 참사 있고 소위관 한두 명, 이렇게 작은 대사관인데도 거기는 안전참사가 나가 있거든요. 아, 그 특별한 지역이군요. 보위원이 나가 예.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보위원은 그런 이자 그 티러와 같은 걸 강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이제 방첩 활동으로서 예. 나가 있거든요. 그 지역 담당으로서. 예. 근데 거기 이제 말레이시아에 제가 이제 1996년도부터 이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나가 있어 뭐 한 20년 지났습니다. 그래도 그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대남 연락서 아지트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 그렇군요. 당시에는 내가 나가 있을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때 나갔던 이제 만수대 창작사에서 나갔던 사람이 그 자기 사업을 마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대남 연락소로 옮겨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틀을 짜고 꾸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지금 전번에 말레이시아 나가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도 친구입니다. 그 사람. 예. 뭐 앉아서 술도 먹고 뭐 이제 술을 그 사람은 많이 먹진 않는 사람인데 네. 아주 뭐 사업 능력은 있고 똑똑한 사람인데요. 뭐 압록강 대학 졸업생이죠. 인민군 그렇죠. 정찰부 예, 그 압록강 대학을 나와야 압록강 가잖아요. 대학 예. 졸업생이서 그 사람인데 전번에 나가 보니까 그 사람 국적도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이미 전에 다 바꿨고 그랬어요? 이제 북조선 국적이 아니고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다 바꿨고 기업을 얼마나 굉장히 크게 했는지 그래요? 예, 그 사람이 제가 있을 때만 그럼 북한 사람 아닙니까? 뭐 어찌 보면 북한 사람 아니라고 봐야죠. 그런데 간첩 활동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까? 위장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제가 나가 있을 때 어떤 사업을 했냐면 공병국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그 북한 공병국 군대들이죠. 군대들, 예. 그들을 끌어다 이제 다리 건설, 뭐 이런 주택 거. 건설 예. 이걸 하면서 거기서 돈을 축적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만수대 창작사 출신이다 나니까 이제 창작사를 끌어내서 이제 그 그림들 그려주고 예. 큰 국가적인 대형 그림들 이제 조각상 이거 하고 돈벌이하고 막 아프리카 아랍 예. 나라들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그거 하는 거 사업을 크게 굉장히 벌려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간첩이군요. 그건 간첩이죠, 그거. 그건 돈 벌어서 이제 그런 사업에 쓰면서 위장물이죠, 위장. 돈 버는 건 위장이고, 위장이고 실제는 간첩이고. 그 간첩질은 안 해도 아지트입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그 간첩 아니에요. 마카오의 뭐 북한의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간첩이라기보다도 해외 파견 공작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북한이 해외 파견 공작원들도 있고 아지트들이 다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를 통해서 예. 이제 공작원들이 거기를 통해서 파견되고 들어오고 뭐 거기서 이제 예. 임무를 또 하고 뭐 그 어쨌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하는데 마카오에도 이제 아지트가 대남 공작 있지요. 아지트가 큰 게 있죠. 예. 근데 거기서는 작전을 벌릴 수가 암살 작전을 벌릴 수가 없었던 게 중국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못하고 만약에 거기서 그 작전이 벌어졌다면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로 옮겨다가 이제 작전을 벌렸는데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그 아지트가 네. 좀 큰 편입니까? 물론 큰 편이고 아. 다른 아지트들은 기업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대주지 못해서 좀 곤란하고 가난한 아지트들이 많아서 좀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는 그 사람이 사업을 아주 잘하기 잘해서. 때문에 원래 무역 일꾼이었어요. 예. 네, 무역 일꾼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아주 능란하게 잘해서 기업을 굉장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기업 내에 말레이시아인들도 많이 부리고 있고 뭐 그러면서 그러나 그 사람의 북한의 적은 대남 연락소 지금
인민군 정찰국산하죠. 만약 경우에 중앙당 정찰국산하죠. 네, 근데 만약 그분이 네. 말레이시아 국적자 있잖아요. 네. 북한으로 안 가겠다 그러고 말레이시아 국민으로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그 후에 이제 그거야 어떻게 벌 될지 일이고 뭐. 근데 저는 네.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고등중학교를 졸업할 때 그 뭐 뽑으러 오잖아요. 네. 옷과 이런 데 뽑으러 오잖아요. 그렇죠. 예, 뽑으러 오는데 그 우리 때 이제 뽑힌 애들 중에 얼굴이 좀 약간 까마잡잡하면서 중동 사람들처럼 생긴 얼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 동남아시아처럼 생긴 그런 애들이 좀 뽑혔어요. 얼굴이 좀 까마면서 한국 사람 같지 않고 왜 좀 약간 그렇죠. 외국인처럼.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애들도 뽑아가더라고요. 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해외 파견으로 나간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옛날에 대한민국에도 뭐 파키스탄 사람으로 이제 요건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뭐 잡혔던 간첩도 깐수. 나 그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있잖아요. 그 예, 북한이 예. 파견한 간첩인데 뭐 그, 생긴 게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네. 이번에 지금 이 암살에 동원된 사람이 그 여성들이 네. 지금 뭐 베트남 여성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베트남 여성일까요?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추측해 봤습니다. 저도 네. 그 뉴스를 보고 이자 하던 말이 끊겼는데 그 이제 거기 북한 대남용역사 아지트가 거기 있으니까 네. 그걸 기판으로 해가지고 발판으로 해가지고 작전을 벌이지 않았겠냐 하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자 그 여성들이 연관됐다고 했는데 뭐 하나 보니까 하나는 베트남 여권, 한 여자는 뭐 잡고 보니까 인도네시아 뭐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그거는 이제 그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더 조사를 해보면 그게 진짜 베트남인지 그거는 알려질 것이고 베트남 자국 내에서도 이제 자국 내 베트남 대사관 성원들도 불러다가 조사를 이렇게 대면을 시킨다고 해서 알려지는 데는 그러나 저는 그것도 이제 박사님 이야기 맞다나 북한 사람이 이제 위장해서 베트남 사람으로 해가지고 여권을 하나 얻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북한 여권으로서는 베트남 여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베트남 현지인인데 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암살하는 건 간단했잖아요. 척 가서 부딪히면서 스프레이 한번 뿌리고 서수건으로 입막음 하나 하고 그하고 쭉 빠졌으니까 아주 간단했거든. 거기서 뭐 권총을 쏘든가 했으면 안 나갔다고 하겠는데 야, 너 여기 가서 스프레이 한번 뿌리라. 그러면 돈을 몇천만 달러, 몇만 달러를 주겠다. 선불로 얼마 줬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든지 흡수가 가능하거든요. 네. 우리 여기서 그 신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 여기서 나쁜 재미나는 놀이 한번 좀 하자. 너 저기 가서 저 뚱보한테 스프레이 한번 뿌리고라. 그러면 내가 1만 달러 줄게. 먼저 선불 5천 달러 줬으니까 다음번에 하고 오면 5천 달러 더 줄게. 뭐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그 뒤에 그 남성 4명이 또 뭐 그거는 철저하게 북한 이제 북한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걸 이제 뒤에서 다 조작하고 그다음에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데 진짜 동작했던 이제 베트남 여성들 이런 건 그냥 잡히갔으면 잡히고 그냥 놔두고 자기네 이제 쭉 빠지는 거죠. 그런 거 봐서는 그 여성들이 북한 여성이 아니고 현지 여성들일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봤고 이제 말레이시아를 한 것은 말레이시아에 한인들이 많습니다. 왜 공항에서 그런 테러가 일어났는가 다른 데서 못하고 김정남이는 분명 자기 신변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시내 외출도 자유로 혼자서 하지 않을 거고 전화도 이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거고 꼭 동선이 노출되지 않았겠는데 어떻게 몇날 몇 시에 어디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 13일 날 아침 9시에 그 공항에 나타난다는 게 어떻게 누구한테서 정보를 입수했는가 하는 게根本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여전히 뉴스를 보니까 김정남이가 지난 기간에도 말레이시아에 들어 출장도 가서는 한국인들하고 이제 식사도 하고 한국인들하고 인과관계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뉴스를 보니까 한국인 이제 한인단체장인가 뭐 한인들하고 가까웠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걸 저는 뭐 이건 솔직히 뭐 방송을 듣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김정남을 이제 하고 친근하게 만나서 식사하면서 언제 돌아갈래요? 나 이제 내일 아침 비행기 9시 비행기로 갈래. 이렇게 해서 동선이 노출되지 않았나. 아니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 지금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건 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 이 김정남을 그 사살을 해서 저들이 감옥에다 잡아요. 전국 전환형으로 한다는 다른 데다 잡아요고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한다는 겁니까? 손과 발을 다 묶어 놓은 상태에서 그게 참 한심한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대한민국 보게 되면 참 한심한 것들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겁니다. 아니 그때 이제 천안함 때도 네. 이게 그 북한 소행이 아니고 한국에서 했다. 그때 이명박 정권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번에 김정남이 죽은 것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이제 하여튼간 상투적으로 항상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좀 더 시끄러질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만약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지시했다 그러면 미리 했지.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뭐 거의 강권된 상태라시피 자기 사업을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말레이시아에 김정남이가 갔다 언제 어디로 간다는 것까지 다 보고를 받고 그걸 지시할 정도로 아직도 그렇게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걸 국민들한테 말하려면 이런 걸 정확히 조건과 환경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걸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경우에 뭐 최순실이가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다면 또 최순실이가 했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나는 지구상에서 그리고 아니면 미국이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김정남을? 미국이 그걸 죽여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하등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냥 아니 이번에 솔직히 북한이 자기네가 했다고 말은 안 했지만 인정한 거나 같지 않습니까? 왜요? 북한에서 자기네가 진짜 안 했으면 대사관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외교부 측에 정부 측에다 강력하게 제기해야 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어떻게 했길래 우리 사람이 이렇게 테러를 당하냐? 이거 당신의 책임이야. 그렇겠네요. 우리 경찰 대표단이 가서 직접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강경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한마디도 안 하고 빨리 시신만 인도하라. 절대로 해부하지 말고 시신 인도하라는 건 자기네가 쓰는 독약, 자기네가 쓰는 암살 방법이 거기서 노출될까봐 빨리 시신을 꺼내오기 위한 작전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네가 했다는 걸 이번에 인정한 겁니다. 자기네가 안 했으면 그냥 당당하게 외교적으로 압력이 들어가죠. 말레이시아하고 지금도 뭐 여전에도 말레이시아 갔다 왔지만 북한하고 말레이시아는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김일성 시대에 이제 마하드리 대통령이 그때는 외교부장으로서 북한을 1980년대 방문했거든요. 그때 80년대 초죠. 그때 김일성이가 참 뭐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참 현명했어요. 말레이시아 대표단이 대통령하고 외교부장이랑 왔다 갔는데 말레이시아 대표단이 떠나간 다음에 김일성이가 아랫사람들한테 북한 외교부장한테 그 이번에 왔던 말레이시아 외교부장 마하드리가 아주 똑똑한 놈이다. 그 놈이 큰일 내겠더라. 그 사람 포섭하라. 그래서 그 사람하고 포섭해서 뒤가는데 그 사람이 그게 직접 진짜 총리가 돼서 얼마나 오랫동안 끌어왔어요. 그러면서 마하드리 대통령이 그때 김일성하고 인과관계 때문에 아주 친하게 계속 지나고 말레이시아 나가보면 이거 북한식 자본주의다. 아이들이 다 교복 입고 노래 부르면서 학교 가고 노래 부르면 집에 오고 뭐 어떤 게 이게 텔레비전 방송 끝나는 것도 북한식으로 맛있게 많은 걸로 말하자면 집단 제조하는 걸로 딱 끝나고 그거 다 배워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 북한 태권도도 들어가서 얼마나 활개치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랬군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솔직히 북한 정부가 말레이시아에다 압박 안 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돼서 우리 왕자가 너네 나라에서 암살당하게 너네 이렇게 노냐? 너네 도대체 당장 이거 수사하자. 우리 공동 수사 파견하겠다. 해야 되는데 그거 강하게 안 나가고 빨리 시신만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신에 있는 그 모든 게 온 세상에 공개되면 북한의 그 테러 방법, 테러 약물 이거 다 공개되면 자기네한테 불리하죠. 그러니까 시신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추미애 대표가 이거를 진상조사를 하자 그러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살거리를 놓는 거네요. 추미애 대표 내가 일반 시민으로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욕할 필요는 수는 없겠지만 그 여자가 제정신 가지고 말하는 게 한 번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난 이 나라 국회의원들 전과자가 많아서 그렇게 한심한지 모르겠는데 말하는 거 보고 행동 안 나가는 거 보면 국회의원이면 솔직히 대통령 다음에 나라의 큰 어른들인데 이 나라의 아이들과 국민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범의 그 선구자가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거든요.
훌륭한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한 가지가 몽땅 국민들이 따라 배울 건 안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표창원이라는 사람이 국회에다가 대통령 그 빨가벗은 사진 누드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면 이 나라 아이들이 국회의원이 그러는 걸 보고 학교에 가서는 자기 담임 선생 누드 그려서 뒤에다가 벽보판에다 붙여도 이건 당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아이들이 뭘 따라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북한이 한 소행을 가지고 이걸 대한민국이 뭐에 안타까워서 뭐 조사를 하자, 뭐 어디로자 자기네 할 일이나 똑똑하게 하고 지금 계란값이 또 막 하늘로 치솟고 소가 나가 죽고 돼지가 나가 죽고 국가 경제가 죽어서 막 국민들이 아우성 치는데 물가는 오르고 노임은 오르지 않고 그건 아니하고 무슨 북한이 테러한 거 그거나 재조사하자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바로 된 국회의원이고 바로 된 정치판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정말 이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박사님? 그러게요. 예, 우리 김태상 선생님이 좀 국회의원이 되셔야 되겠어요. 아이고, 솔직히 이건 뭐 탈북자도 이제 국회의원들 좀 나와서 바른 소리 할 건 해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 저기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이장 하시겠다 그러셨죠. 네, 그렇죠. 그 이장 대신에 그냥 국회의원 좀 한번 하십시오. 참 뭐 제가 안타까워서 이 방송에서 이런 소리를 해서 참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 이제 불쾌한 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탈북자들이 보건대는 좀 안타까운 게 많기 때문에 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 분들은 이제는 너무나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제 만성화가 돼서 북한이 뭐 핵폭탄 만들갔으면 만들고 테러를 하갔으면 하고 어느 국회의원이 나쁜 소리 하갔으면 하고 대통령이 뭐 잡혀 들어가 있겠으면 있고 뿐만한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제일 속상한 게 아니 왜 무슨 일만 생기면 왜 북한 편을 자꾸 들어요? 우리나라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솔직히 여기 저는 대한민국에 오면 아주 그 북한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나와 보니까 북한에서 50년 동안 가슴에 김일성이 초상화가 있는 당증을 가지고 노동당에 충성했던 이 김태산이보다도 훨씬 더 충성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매우 놀랐어요, 솔직히. 보신 적 있어요? 이제 말한 뭐 추미애 대표나 뭐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농민들이 힘들게 지은 쌀 그거로 밥 먹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친 세금으로 돈 꽝꽝 받으면서 왜 하는 일은 북한을 돕는 일만 하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안함을 북한이 한 게 맞는데 계속 뭐 유엔까지 가가지고 그렇죠. 한국이 했다고. 한국이 그거 왜 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사드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 방범창을 다는데 옆집에서 달지 말란다고 해서 안 달고 옆집이 우리 지켜줍니까? 우리 집 방범창 우리가 다는데 왜 그렇죠.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그걸 또 가지고 중국에 가서 이거 좀 반대하게 해달라고 또 빌려가는 건 뭡니까? 근데 왜 그래? 왜 중국에 자꾸 가서 그렇게? 왜 중국을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중국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정의범인데 그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아니할 말로 북한 사람들은 중국에서 받아 먹으면서도 큰 소리 땅땅 치지 않습니까? 뭐 중국 함선들이 들어와서 중국 배들이 들어와서 고기 잡아가면 붙잡아서는 고기 다 빼들고 기름 다 빼들고 그물 어구들 그물장 다 빼들고 맨몸으로 헐쩍 뺏겨서라니 팬티만 입혀가지고 내쫓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구들 그렇죠. 야 옷 벗어 기름 다 이쪽에다 nen게 그 그물 다 nen게 그 다음에 고기 잡은 거 다 nen게 뭐라고 이제 어부들이 가면 이 줄가서 하고 뚜룩 갈기고 나니까 직설이 못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분들은 경찰이 맞아 죽으면서 그 올라가서 참 답답하거니와 그 중국이라면 뭐 중국도 한 개 주권 국가고 대한민국도 한 개 주권 국가인데 주권 국가 대 주권 국가 21세기에 뭐에 무서울 게 있어서. 근데 그 이제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은 깡패잖아요. 깡패인데 사실 돈이 많은 부자하고 아무것도 없는 깡패가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깡패가 이기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부자가 돼서 중국한테 싹싹 빈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 북한은 깡패니까 중국한테도 막 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지금 무서워가지고 못 하는 거죠. 북한은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 뭐 지금은 우리나라는 북한이지만 국민들은 안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래요. 하긴 이 나라 나는 그 정치인들을 바로잡아야 되는 제가 거예요.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 시스템이 잘못된 게 뭔가 제일 잘못된 거 하나를 찝는다면 대학 얼마나 많습니까?
자격증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한 자격증은 참 많고 공부시키는 데도 많은데 이 정치가만 양성시키는 대학은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 되려면 인간의 인성을 똑바로 키우는 대학과 뭐 머리 좀 다듬는 그런 정치대학이 있어서 국회의원도 그 대학 졸업 다야 되고 대통령도 장관도 다 그 대학을 졸업 나와야 말하자면 북한의 김일성 정치대학, 김성 정치대학, 김일성 정치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정치를 근데 왜 못해요? 거기는 정치가 더 개판이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인민들 꽉 끌어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정치를 독재니까. 제대로 하는 거지요. 그건 독재니까. 근데는 이 나라도 정치가들을 키워내는 정치대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길다나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아니 학교에서 공부도 안 하고 데모나 하던 사람들이 국회에 근데 들어가서 그게 왜 그러냐면 데모하면 그 야당 쪽에 이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국회의원을 뽑아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임수경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했는데 국회의원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정청래 미 문화원에다가 이거 그렇죠. 방아 네, 휘발병 던져가지고 또 정치 국회의원 되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키면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그러니까 전과자, 당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전과자게 되면 직업도 찾기 어려운데 이 국회에 들어가는 건 전과자의 별이 많을수록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런 튀는 행동을 좀 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그게 잘못된 시스템이죠, 말하자면. 예, 맞아요. 아, 오늘 제가 욕먹을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박사님 다시.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지금 분노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해나면 너무 상식을 초월하는 또 너무나도 그 비원칙적인 또 정말 법치가 아니라 이것저것 떼질하는 그 이제 그 이렇게 농락당하는 눈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을 분노시키고 있죠. 그래서 정말 김정일의 그 장남이었던 뭐 합법적인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김정일의 장남이었던 김정남이 해외에서 뭐 암살할 사람은 누구 뭐 김정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대한민국의 정말 그것도 유력 정치인들께서 또 좀 뭐 그것을 북한이 소행이 아니다 이러고 편들고 나서니까 우리 김태산 선생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정말 분노를 표현하셨는데 이것이 어쩌면 일반 국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분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오늘 너무 그렇죠. 고생하셨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셨습니다. 괜히 또 뭐 탈북자들 욕먹히지 않겠는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왔으면 뭐 탈북자들 대한민국에 왔으면 조용히 쭈그려서 밥이나 먹고 벌어먹고 살지 왜 자꾸 이렇게 불평이 많나 하고 이제 제가 말하고 글 쓸 때마다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불평이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김태산 선생님께서 나에게 뭐 보조금을 좀 많이 달라, 나에게 집을 좀 달라 이렇게 하면 불평이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남남 갈등 어떤 이런 그 정치적 갈등을 가속화시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정말 우리의 적국인 그 북한의 수령 3대 세습 왕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발언만을 일삼는 그런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다 같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김태산 선생님께서 전혀 잘못하신 거 없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그 김정남 그 암살 사태를 통해서 본 결과 대한민국에는 정말 북한의 김정은 수령 그 왕조 3대 세습 그 독재 체제를 추종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각성하고 단결해서 그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종식되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와 민주주의와 또 번영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할 때까지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대안이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대한문에 나가겠습니다. 선생님도 나오실 거죠?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정말 열심히 흔들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북한 땅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번영하게 만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